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죽지랑입니다. 신라에 술종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주를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어 어느 날 술종공은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술종공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어서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지령이라는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고개를 어찌 넘어가지? 그런데 죽지령 앞에 도착하니 한 거사가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거사는 학문이 높지만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오가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써주시다니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참으로 넓고 넓습니다. 술종공의 말에 거사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 그걸로 만족입니다. 무사히 삭주에 도착한 술종공은 한 달 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죽지령에서 만난 그 거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지요. 술종공이 아내에게 꿈 얘기를 하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술종공은 죽지령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식이 들렸는데 술종공과 아내가 꿈을 꾼 날 거사는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죽지령에서 만난 거사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려나 보. 술종공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둘은 아들을 얻었지요. 술종공은 아들 이름을 죽지라고 지었습니다. 죽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화랑이 됐습니다. 화랑은 낭도들을 이끌며 함께 공부하고 무예를 닦았습니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어울렸지요. 전쟁이 나면 달려나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죽지가 이끄는 낭도들은 죽지를 죽지랑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죽지랑은 낭도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도 두루 거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국 통일 후 신라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고 죽지랑은 여전히 화랑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고실이란 낭도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모임에 빠질 사람이 아닌데. 죽지랑은 드고실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량부의 익선이란 관리가 부산성 창구지기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떠나느라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나 봅니다. 죽지랑은 화랑들과 함께 드고실을 격려하러 갔습니다. 드고실, 우리가 왔네. 자, 이 떡과 술로 배를 한번 채워보세. 모두 함께 모여 공부하고 무예 닦던 시절이 엊그제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때 간진이란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간진은 서라벌의 벼슬아치로 지방에서 조 30섬을 걷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간진의 말에 함께 가던 진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벗을 위해 먼 길마다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죽지랑은 드고실만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익선에게 휴가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익선이 콧방귀를 뀌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진이 나섰습니다. 그러지 말고 휴가 좀 주시오. 친구를 찾아 먼 곳까지 왔는데 홀로 두고 돌아가기가 아쉽지 않겠소? 익선이 콧방귀를 뀌자 간진은 중얼거리며 자신이 싣고 가던 조 30섬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이 조를 줄 테니 드고실에게 휴가를 좀 주시오. 그런데 익선이 진절의 말을 흘낏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절은 내 말 안장이 탔나오? 줬소. 내 안장도 주겠소. 이렇게 해서 드고실은 겨우 휴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서라벌의 화주에게 알려졌습니다. 화주는 화랑도들을 아울러 돌보는 벼슬아치였어요. 익선이란 놈이 화랑을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그 놈을 잡아다가 홍군형을 내주겠다. 그러나 익선은 참으로 약삭 빠른 사람이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익선이 없다면 아들을 잡아오너라.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라도 죄값을 받아야지. 화주는 익선 대신에 그의 맏아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네 아비의 더러움과 흉악함을 씻어주고자 한다. 넌 아비 대신 연못으로 들어가 몸을 씻어라. 그때는 북풍이 휘몰아치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익선의 아들은 그만 꽁꽁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인 효소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효소왕은 서랍 아래서 벼슬을 하고 있던 모량리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옛날엔 누군가 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살던 곳의 사람들까지 벌을 주어 다스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죽지랑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죽지랑이 숨을 거두자 드고실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눈 깜빡할 사이에나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으리니 낭이여,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밤인들 있겠습니까? 이 노래의 제목은 모죽지랑가예요.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란 뜻이지요. 죽지랑은 이 노래와 함께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